안녕하세요. 성남센터 품질안전팀 최영수입니다. 여러분은 매년 햇삽 교육을 받아도 어떤 분들은 매번 새로운 내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하시는 중점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센터는 햇삽을 인증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좀 힘드시겠지만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요. 물론 저도 처음 보는 것을 계속 본다고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튼 자주 보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달 교육 시작합니다. 이번 달 교육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햇섭이란 무엇일까요? 햇섭은 위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을 말합니다. 작년에도 교육드렸지만 한글로는 햇섭이라고 읽습니다. 햇섭을 도입하게 되면 기업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조,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모두 다 윈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햇섭은 1960년대 초에 나사와 필스버리사가 우주 식량을 제조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의 역사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센터는 매출 100억 원 이상의 업체여서 2017년 12월 1일부터 센터 전체가 햇섭 사업장입니다. 햇섭은 준비단계 5절차와 본단계 7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7원칙 12절차라고 합니다. 준비단계 5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머지 7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햇섭 관련 주요 제도입니다. 햇섭은 평가를 진행하는데 매년 불시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시평가에 대비하여 언제나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해야겠죠. 화면의 5가지 항목 중 한 가지만 위반해도 햇섭 인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취소됩니다. 햇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햇섭 준비 단계 5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팀이 구성되어야 일이 시작되겠죠. 팀이 있어야만 일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설명서 작성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빵을 만들려면 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빵에 대한 제품, 즉 제품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반드시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사용 용도인데요. 제품 설명서 안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구워 먹는지, 녹여 먹는지 등등 말이죠. 네 번째는 공정 흐름도 작성입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을 확인했으니 이제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흐름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레시피가 흐름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5절차는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입니다. 네 번째 절차에서 작성한 공정 흐름도가 실제 현장과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문서에 나와 있는 제조 방법과 실제 제조 방법이 다르면 절대로 안 되겠죠. 햇섭 7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1은 위의 요소 분석입니다. 앞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단계입니다. 위의 요소라 함은 제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위의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가 있습니다. 아마 해당 위해 요소는 이전 교육에서도 보셨던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런 위해 요소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죠. 위해 요소를 토대로 이렇게 위해 평가를 점수로 매기고 있습니다. 원칙 2는 중요 관리점, 즉 CCP 결정입니다. 원칙 1에서 위해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이 위해 요소를 제어하기 위해 중요 관리점, 즉 CCP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CCP가 두 가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오븐이 있고 물리학적으로는 금속 검출기와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원칙 3은 한계 기준 설정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설정했던 중요 관리점의 범위를 설정하는 건데요. 오븐은 가열 온도, 가열 시간, 심부 온도를, 금속 검출기는 테스트 피스 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시는 곳에 가서 한계 기준을 여쭤보면 한계 기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원칙 4는 모니터링 체계 확립인데요. 실제로 CCP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아마도 CCP 모니터링 담당자는 이해하실 내용이며 그렇지 않은 담당자들은 모니터링 체계 확립이 모니터링 방법을 만드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칙 5는 개선 조치 방법 수립입니다. 이 세상 모든 CCP를 만족할 수 있는 공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준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탈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합니다. 방법을 수립해놔야 이탈돼도 안심이 되겠죠. 원칙 6은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입니다. 앞서 원칙 1부터 원칙 5까지가 정말 적절하게 수립되고 적절하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작업장 가서 모니터링 담당자들을 인터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작업 때문입니다. 저도 검증하는 거 싫어요. 마지막 원칙 7입니다. 문서화 및 기록 유지인데요. 앞서 모든 작업들을 잘해도 정말 잘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확인하기 위해 일지에 기록하는 겁니다. 일지 쓰기 힘드시지만 쓰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작업을 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햇삽의 7원칙 12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나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 해당 영상을 반복해서 보기를 추천드리며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세요. 장시간 교육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